이번에 이 주제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 최근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남자가 있거든? 근데 그 남자의 범죄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만 120명이 넘고 피해자 중 가장 어린 피해자의 당시 나이는 고작 9살에 불과했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직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는 점인데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미국에선 90년대 힙합 거물이자 사업가로 유명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사람의 이름보다 틱톡 챌린지 곡으로 더 유명해서 알 것 같은데 바로 퍼프데디야. 도대체 이 힙합 거물의 끝없는 추락은 어디까지 계속되는 건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도 그럴 게 그의 범죄가 약 1년에 걸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의 사건이 계속 업데이트됐거든? 근데 여기엔 너무나 많은 유명인들이 관련돼 있다고 하고 그 중엔 사건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퍼프데디를 둘러싼 유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디디게이트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 디디게이트는 퍼프데디가 1990년대부터 저질러온 일련의 범죄들을 일컫는 단어인데 이 힙합 거물의 추악한 모습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건 2023년 11월 16일 퍼프데디의 전 연인이자 가수이기도 한 캐시 벤트라로부터 성폭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부터야. 근데 퍼프데디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을 시전하면서 캐시가 돈을 노리고 한 소송일 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어.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다음날 합의기사가 떴는데 하루 만에 고소가 취하된 걸 보면 협박을 받았다거나 돈을 엄청 많이 줬을 거란 추측이 있어. 이때 퍼프데디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해서 합의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당시 사건이 하루 만에 마무리됐지. 내가 아직 본격적인 얘기는 시작도 안 했거든? 뒤에서 더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얘기할 건데 먼저 적반하장을 시전하는 이 퍼프데디가 누군지부터 얘기해줄게. 퍼프데디는 1969년생이고 본명은 션 콤스야. 그리고 퍼프데디, PDD,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주로 불리거든. 그래서 오늘 나는 디디라고 칭해서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 디디는 90년대 동부 힙합을 일으켜 세운 배드보이 레코드의 설립자이자 래퍼, 프로듀서, 사업가이기도 한데 특히 보드카 사업이 큰 성공을 하면서 비욘세 남편인 제이지 다음으로 힙합 씬에서 돈이 두 번째로 많은 억만장자이기도 해. 돈 많은 건 부럽다, 그치? 근데 하늘도 무심하게 이런 나쁜 엑스한테 큰 돈을 벌 기회를 또 주셨지 뭐야? 디디가 프로듀서라고 했잖아. 래퍼 비기 알지? 비기를 90년대 동부 힙합의 전설로 만든 게 바로 디디야. 근데 비기를 전설로 만드는 과정도 그리 깨끗하진 않았다더라고. 다른 가수를 카피해서 비기 앨범을 만든 건데 그땐 지금같이 인터넷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묻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리고 97년에 비기가 총격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디디는 비기 추모곡으로 I'll Be Missing You를 발표하면서 안타깝게 사망한 친구 추모도 하고 이 곡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대. 근데 그거 알지? 불과 1, 2년 전에 한창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틱톡 챌린지 곡으로도 유명했잖아? 아마 그때도 이 곡으로 더 많이 벌었을 거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다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왜, 그리고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해지지? 다시 캐시의 고소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이 둘은 2005년에 처음 만났고 캐시가 디디 레이블과 계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악랄한 학대와 폭행이 시작됐대. 디디는 파티강으로도 유명했고 파티 여는 것도 좋아했는데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디디가 개최했던 화이트 파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어.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엄격하게 하얀색으로 입어야 했고 이 파티에는 음악 관계자와 다양한 셀럽들이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어. 그 때문에 디디는 현대판 개츠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대. 근데 개츠비 하니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 나만 생각나? 아무튼 이 호화로운 파티의 끝에는 프릭 오프스라는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어. 프릭 오프는 디디가 주도하는 성적인 파티였는데 한 마약상의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디디가 흰색 가운만 입고 은밀한 장소를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난잡하게 뒹굴고 있었고 여자들은 대부분 약에 취해 있었다고 해. 그런 파티에 디디가 캐시도 참가할 것을 강요했고 약물 복용도 강요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디디의 관음적 쾌락을 위해서 자기 여친을 다른 남성들과 강제로 관계를 맺게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대. 그리고 캐시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강제로 약물을 먹인 뒤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해. 파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력과 생계를 위협하기도 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서 협박을 일삼았어. 진짜 더 대박인 건
파티가 진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됐다는 건데 파티가 끝날 때 약물 해독을 시키는 직원이 따로 있었을 정도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캐시가 도망칠 때마다 인맥을 이용해 그녀를 찾아냈다고 해. 그렇게 11년간 만남 이별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2018년에 캐시는 디디와 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끔찍한 사건을 겪게 돼. 2024년 5월 17일 CNN에서 캐시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어. 캐시를 발로 차고 내동댕이 쳤는데 이 폭행 영상으로 디디가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된 거지. 영상 공개 후 며칠 뒤에 디디는 인스타에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대중의 눈을 속이고 또 꼼수를 써서 빠져나가려 했던 거지. 하지만 영상을 올린 후 대중들은 주어없는 사과 영상에 분노했고 캐시에게 똑바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어. 그리고 대중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건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공개된 폭행 영상으로 자신을 처벌하기 힘들단 걸 알고 난 후에야 영상을 올려서 더 분노를 샀던 거지. 그리고 폭행 영상이 공개된 후에 대중들 사이에서 디디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 왜냐하면 CCTV 폭행 영상이 공개되기 3달 전인 2024년 2월에 디디에 대해 자택 압수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 어느 정도였냐면 장갑차를 동원하고 수색 인원들이 총기로 무장한 채로 디디의 마이애미 집과 LA 집을 급습한 거지. 자택 압수수사에서 무려 784개의 성인용품 그리고 1000개 이상의 베이비 오일이 나왔다고 해. 이를 두고 50센트는 디디 오일이라고 조롱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후 베이비 오일 밈이 탄생하기도 했어. 반성하는 듯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고 하는데 자택 압수수사와 이후 CCTV 폭행 영상 공개가 연이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고 그때부터 참고 있던 피해자들이 줄줄이 소송을 걸기 시작하며 디디의 추악한 모습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야. 디디의 성범죄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보면 씨가 고소한 시점에서 9일 뒤에 조이디 커닐슨이라는 디디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당시 19살이었던 여성이 그리고 바로 다음날 리자 가드너라는 당시 16살이었던 여성이 성폭행 및 폭행 혐의로 디디를 고소했고 그해 12월 세 번째 피해자 증언이 있었어. 뿐만 아니라 2024년 2월엔 처음으로 남자 피해자도 등장하는데 디디의 앨범 프로듀서였고 반복적으로 그의 몸을 더듬는가 하면 디디 주최 파티에서 약물을 맞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 디디는 성범죄뿐 아니라 1996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으로 사망하게 된 투팍의 살아 배우에 디디가 있다라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2011년에는 전직 형사 그렉 하이딩이 투팍 사건과 관련해 머더랩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또 한 번 디디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2018년 9월에 에미넴이 머신건 켈리를 디스하기 위해 썼던 킬샷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2024년 9월 30일 미국 경찰이 27년 만에 투팍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키디피를 검거했어. 그리고 그는 디디가 투팍 살해를 차주했고 갱단에게 100만 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자백했고 디디는 당시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2024년 7월 법원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디디의 투팍 청부 살해 지시가 사실로 밝혀지게 됐어. 이로 인해 다시 한번 에미넴의 킬샷이 재조명되는 중이기도 해. 드디어 마침내 2024년 9월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디디는 뉴욕 맨하튼의 한 호텔에서 그동안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현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디디에게 제기된 혐의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해. 그의 변호인단은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보석 5천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해서 재판까지 감옥에 있는 걸로 확정됐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체포 후에도 소송은 계속됐다는 거야. 2024년 10월 총 120명의 추가 피해자들이 그를 상대로 성폭력, 강간, 성착취 혐의로 고소했고 파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공개되고 피해 증언을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있었고 연예계를 꿈꾸는 일반인도 있었대. 그중 25명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고작 9살에 불과했어. 디디의 학대는 2000년에서 2010년, 약 20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루밍 성범죄를 하거나 연예계를 데뷔시켜주겠다, 오디션을 보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연예계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을 유인한 뒤 자신의 파티에 참석하게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 디드게이트로 인해서 의심받는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비욘세 남편 제이지야. 이 둘은 슈퍼 절친에다가 디디가 주최한 화이트 파티에도 자주 참석해서 그들도 이 범죄 행위에 일부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디디가 투팍 살해 배우로 밝혀지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된 거지. 당시 제이지는 뉴욕을 대표하는 신인 래퍼였는데 투팍이 사망하게 된 이후 제이지는 음악적으로 그리고 동부 힙합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를 두고 과연 투팍 디디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제이지의 명성이 높지 않았을 거란 의혹이 계속되었어. 디디와 오랜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디디의 범죄 행위를 몰랐을 리 없다고 추측한다더라고. 이 사건으로 인해 비욘세도 같은 의혹을 받게 되는데 자신과 라이벌 구도에 있던 3명의 가수를 디디와 손잡고 제거했다는 음모론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가수들이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전할 때 비욘세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비욘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다소 황당한 음모론이 등장한 거지. 그로 인해서 땡큐 비욘세라는 밈이 유행 중이라고 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재조명되는 인물이 둘 있는데 저스틴 비버와 어셔야. 저스틴 비버가 스타가 되기까지 뒷받침해준 인물이 어셔와 디디인데 어릴 적 디디와 영상들이 재조명되는 중인데 특히 2020년 저스틴 비버는 당시 18살이었던 빌리 아일리시를 음악산업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어 그 또한 디디의 피해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그리고 어셔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13살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봤다고 하며 10대 시절 1년간 디디와 함께 살았던 어셔는 자신의 아이들을 퍼피플레이 캠프에 참석하게 허락할 건지 질문받자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는 그의 인터뷰도 재조명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 디디와 친분이 있던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디디 본인이 이러한 범죄 행각을 딱히 숨기려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직접 나서고 나서야 이 끔찍한 사건이 공론화된 것은 주변인들의 조직적인 가담 혹은 묵인 덕분이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래. 문제는 디디가 힙합씬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고 사업도 활발히 했다 보니 연예계는 물론 스포츠계와 정재계까지 디디와 우호적인 관계를 쌓은 이들이 많다는 건데 디디게이트를 두고 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50센트가 있거든. 디디는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리스펙하지 않으며 파티 제공자, 사업까지 아티스트는 아니다. 혼자 만든 곡으로 성공한 게 없다라고 꾸준히 공개적으로 싫어하는 인물인데 그는 사건에 대해 진작 알고 한 번도 디디의 파티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도 밝히며 현재는 계속해서 디디와 제이지를 저격하고 있어. 그리고 디디가 체포된 후 확대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다고도 밝혔어. 디디의 이야기가 힙합과 그 문화의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달라고 말하면서 말이지. 음악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퍼프데디의 디디게이트에 관해 얘기해봤어. 생각보다 더 끔찍하고 충격적이지 않았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판 버닝썬 게이트랑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만 미국은 뭐든 큰가 봐. 스케일도 역시 미국 같았지? 단순한 흥미로만 보기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라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아직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추가되는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할게. 영상을 끝까지 봤다면 승치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면 승치비라고 댓글을, 퍼프데디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퍼프데디라고 댓글을 꼭 남겨줘. 너희들의 의견이 궁금하거든. 영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면 더 좋을 것 같아. 해외 유명인 이슈나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럼 행복하게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 안녕!